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입니다. 지은이 손웅정,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흥민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나는 밥 먹는 것을 포기한다. 흥민이 경기하는 날 뭘 먹었다 하면 체하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이다. 빈속으로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한다. 하지만 구경하고 바라본다는 의미의 관람이라면 나에게는 그 단어가 맞지 않겠다. 관람석의 나는 굳어진 얼굴을 한시도 펼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이 뛰는 심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니 어쩌면 운동장에서 뛰는 게 차라리 속 편한 길인지도 모르겠다. 굳은 표정으로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경기를 보는 내 마음속 소리는 오직 오늘도 흥민이가 부상 없이 행복한 경기를 마쳐야 할 텐데 이다. 특히 프리미어 리그는 거칠고 빠르고 공격적이기로 정평이 나 있다. 경기 중 수반되는 상대 선수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이나 태클로 인한 부상도 항상 염려가 된다. 축구 경기 중 몸싸움과 태클은 경기 내용의 일부이고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악이 없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플레이다. 하지만 상대가 해코지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워낙 격렬한 경기를 펼치고 있을 때라면 정당한 태클에도 그 속도에 몸의 중심을 잃고 부상을 입는다. 특히 흥민이의 경우 순간 속도를 극대화하여 높이 뽑아내야 하는 스프린트다. 상대 선수와의 접촉 없이 혼자 달려나가는 순간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손상되는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운동장에서 전 속력으로 공을 향해 달려봤던 내 입장에서는 아들이 달려나갈 때 더욱 마음을 졸인다. 사람들의 한호 소리가 커져갈 때 나의 걱정은 비례하여 커진다. 살얼음팔을 걷는 심정이다. 이는 소속 구단에서 뛸 때나 대표팀에서 뛸 때나 마찬가지다. 한 번도 마음 편히 경기를 관람한 적 없는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경기를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운명이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의 어떠한 경기를 봐도 감상이나 감탄을 할 수 없는 조금은 안타까운 나만의 처지이다. 2019-20 시즌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 12월 8일 벌리전 경기에서 흥민이는 단독 질주로 멋진 골을 터뜨렸다. 많은 사람이 그 골을 커리어 최고의 골로 꼽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게 그 골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하지만 역시나 나는 그 골을 감상하고 감탄할 기회가 없었다. 단지 지금은 이적한 토트넘의 5번 이안 베르통은이 벌리 공격수가 띄운 공을 막아 흥민이에게 뚝 떨구었을 때, 그리고 흥민이가 골을 몰고 치고 나갈 때 그 주위로 공을 넘겨줄 때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델리 알리가 흥민이보다 조금 앞선 곳에서 나가고 있었지만 패스할 각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흥민이가 치고 달리는 게 보였다. 흥민이가 볼을 터치할 때마다 상대 수비수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하면서 조금 길다, 조금 짧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그렇게 사방의 수비수들을 피하며 상황을 모면한 뒤 흥민이가 혼자 골문 앞에서 골키퍼를 마주하는 걸 봤다. 그때도 침착하게 하고 되뇌었을 뿐이다. 그렇게 매 순간을 집중하는 사이에 흥민이의 골이 터졌다. 그 골이 결국 2020년 피파 퓨슈카시샹으로 이어져 1년간 전 세계에서 나온 가장 멋진 골로 인정받았을 때도 흥민이를 축하하고 존중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에 담담했다. 이 담담함이 나의 초심이고 이것을 지키는 일이 내 삶의 근간이다. 흥민이가 넣은 최고의 골이라고 맞장구를 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골을 넣는데 분명 장애가 될 것이다.
나는 흥민이가 벌리전보다 더 멋진 골을 넣을 수 있다고 믿는다.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손흥민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앞으로 다가올 날이라고 답하고 싶다.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발전하는 그런 날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꼭 멋진 골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선수로서 축구장에서 자기 역량의 최대치를 뽑아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실제로 벌리전 이후 흥민이는 최상의 컨디션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이 지난 2월에 팔이 부러진 것이다. 호사다마란 말이 실감났다. 그렇게 시즌 아웃을 염두에 두었는데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리그가 멈추었다. 팔이 다 낫고 나니 리그가 재개되었다. 흥민이는 운 좋게 경기에 다시 나설 수 있었다.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세옹지마다 좋은 시절이라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나쁜 상황이라고 지레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28, 나는 은퇴를 결정했다. 축구 선수로는 이른 나이였다. 아킬레스건 부상이 내 축구 인생의 발목을 잡았다. 돌아보면 운이 따라 몇 번의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나는 내 축구 이야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공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서 축구가 뭔지도 모르면서 축구 선수로 뛰었던 지난 시간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남들보다 조금 빨랐고 악바리같이 몰아붙였고 운동이 너무 좋아 반쯤 미쳐 있었을 뿐 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천둥벌거숭이였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내 축구 이야기에는 불만이 많다. 1990년 프로팀 1화 천마에서 은퇴하면서 내 삶은 바뀌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다. 나에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다. 유소년 시기 축구를 했던 제2의 고향 춘천으로 돌아왔지만 형편은 좋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축구 선수도 프로 선수도 아니었다.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다. 절망과 방황은 내 성정에 맞지 않았다.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 살궁리를 하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 들으면 헛웃음 칠 수도 있겠지만 축구를 하는 동안에도 또 그만둔 뒤에도 내 삶은 척박했다. 짧은 프로 선수 시절 모아둔 연봉은 은퇴 후 생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깊어졌다. 네, 오늘은 손흥정 작가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